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주식을 지금도 사모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내겠다. 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돈을 벌고 싶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결국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벌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돈은 참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은 많이 가지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조금 더 약간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돈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진짜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서 생기느냐? 라고 물어보면 또 물음표가 생기고, 여기에 더해서 그러면은 돈이라는 건 결국은 지폐지 않냐? 왜 종이를 그렇게 모으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또 물음표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많은 가지려고 늘 노력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목을 메고 있지만 돈의 본질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물음표가 생기게 되죠. 그럼 저는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돈이라는 어떤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결국은 돈을 돈으로 만드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화폐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값어치가 없잖아요. 결국은 지금의 화폐는 달러를 기축통화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다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달러라는 거는 미국의 어떤 채권 그리고 미국의 국력으로 인해서 상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미국이라는 어떤 그러한 국가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심이 없게 되면은 화폐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나, 그러면은 지금의 미래에 대한 기대의 가치는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 최근에 이제 발전 속도를 보면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가 않는다 라는 관점인데,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애플이나 구글이나 MS나 그리고 엔비디아나 그리고 요즘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심이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하고 특이한 점이,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무려 5.25%나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MS, 엔비디아는 상승을 오히려 해냅니다. 오히려 지금 거의 애플도 거의 신고점 뚫기 직전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신고점 뚫기 직전이고요. 엔비디아는 아예 뚫고 올라갔습니다. 무려 기준금리가 5.25가 되는 이 상황.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금리가 높으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힘이 든다는 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기대심이 꺾이지 않고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양극화가 심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라고 이제 더 표현을 쉽게 하면은 부익부, 그죠? 빈익빈. 올라가는 주식들은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는 주식들은 계속 떨어지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기대심이 큰 주식은 계속 기대심이 커지면서 자금이 계속 몰리겠죠. 근데 힘든 주식들은 오늘 내일 하면서 언제 파산하나 하면서, 그죠? 주식 돈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으로 양극화가 엄청나게 이제 크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올라가는 거 올라가잖아요. 떨어지는 거 완전히 떨어지고. 그럼 결국은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 올라가는 주식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화폐 값어치는 결국은 미국의 어떤 국력이라든지 산업의 어떤 흐름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이 경쟁력을 과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떨어뜨리겠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가와
경제 중에서는 물가를 선택하긴 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지만 물가를 좀 잡는다는 것뿐이지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경쟁 국가와의 우위를 차지해야지만이 달러의 가치도 강대해지고 미국의 국력도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자금을 좋은 곳에다가 넣어주고 힘든 거는 너무 힘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화폐량이 줄어서 총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떨어지는 주식은 더 떨어지고. 그럼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과연 그럼 화폐를 가만히 들고 있는다고 해서 이 고금리에 안전하느냐? 왜냐면은 결국은 성장시킬 기업은 계속 성장을 시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기업들은 결국은 화폐 가치보다 훨씬 더 상해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결국은 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최근에 보셨지만 미국이 은행이 파산을 하니까 예금자는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또 금리를 올리면서도 어려운 기업들은 또 도와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화폐 값어치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죠? 화폐 계속 떨어집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이러한 기업들은 성장성 있고 기대심이 있고 경쟁력이 큰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상회해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결국은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고금리이기 때문에 위험이 엄청나게 많지만 특이하게도 고금리에도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이때 이 성장하는 기업을 외면을 해버리면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약간 좀 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물론 화폐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내지 않겠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결국은 화폐라는 것들은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지만이 값어치가 계속해서 존속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자금을 넣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힘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적절하게 돈을 풀어서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화폐는 이래나 저래나 이 엄청난 빠른 이 뭐랄까 IT의 어떤 성장 속도에 따라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고금리에 두려운 상황이지만 고금리에도 성장하고 있고 기대심을 낼 수 있는 주식에 결국 우리가 주식을 꾸준히 사모으고 한 발자국씩 가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폐의 가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이 기대 자체가 화폐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단지 기대만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기대만 있으면 그 기대는 꺼져버리잖아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적절한 마진, 그러니까 결국 적절한 마진이라는 게 적절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도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